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핵무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미시간주 유세에 이어 찾은 경합주 위스콘신 라크로스에서 타운홀 행사를 개최하고 안보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핵무기는 전례 없이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절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매우 많은 핵을 가진 나라가 5곳이 있다며 만약 미국에 똑똑한 대통령이 없다면 5에서 10년이면 그들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에서 우방국인 한국을 언급하며 해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보다 뛰어난 핵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1년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기준으로도 4,0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미국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간 15일 한국이 핵폭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정치적 가능성, 그 결과 등을 심층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전문가와 외교관은 한국이 단 1년 만에 첫 번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민간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현재 전국에 보유한 원자로가 26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랍에미리트와 체코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에서 핵연구소를 운영했던 핵물리학자 지크프리드 해커는 핵 분야에서 물리학과 과학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필요한 건 훌륭한 엔지니어링인데 한국은 핵 관련 엔지니어링의 모든 측면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부족한 건 핵폭탄 원자재, 즉 재처리된 핵연료에서 나온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입니다. 한국은 현재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민간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를 대규모로 재처리하거나 농축하려면 새로운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민간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비축하고 있다며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미국 과학자연맹 찰스 퍼거슨 회장은 논문에서 한국이 4,000개 넘는 폭탄을 만들 만큼 충분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완전한 핵무기화를 추진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엔키판단은 그들은 이미 자체적인 미사일 강국이라며 다른 핵 확산국에 비하면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첫 번째 핵 장치를 완성한 뒤에도 거기서 멈출 수 없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핵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북한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도록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수십 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30년 전까지 수백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북한과 동일한 수의 폭탄을 보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먼저 공격받은 뒤에도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 옵션은 일방통행 티켓이라며 앞으로 나아가면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핵무장은 한국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세계의 K-팝과 김치로 알려지기보다 핵폭탄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NPT를 무시한 핵 보유로 국제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 핵물질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핵공급그룹은 회원국에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핵 수출 산업은 붕괴하고 국내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돼 한국 전력 생산의 약 30%가 상실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 법은 무기 이전과 이중 용도 기술 수출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할 조치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2017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을 때 내린 조치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하고
한국은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에도 핵무기 개발과 보유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가방에서 꺼내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양이가 나오게 된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핵무기에 대한 오랜 혐오감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핵무장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옹호론자들은 북한에 대응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더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의 특별한 공포만이 억제에 필요한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게다가 양측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호 군축을 협상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핵무기가 한반도를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전 소장은 남북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어떤 평화가 가능하겠느냐며, 군축을 가능하게 하는 대신 군비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양쪽에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핵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게 될 것이라며, 이 드라마의 피날레는 그들이 실수로 아마겟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한국은 그동안 참아왔던 무기 체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5월 초 미국은 한국 외교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인공위성 등 정찰 자산을 보완할 역량이 있느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이 집요하게 확인하려던 게 우리 우주정찰 역량이었던 것입니다. 외교부 내 대표적 북미통으로 꼽히는 1급 고위인사가 지난달 말 기자와 점심자리에서 밝힌 뒷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적용되던 미사일 지침, 사거리 800km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할 눈이 없으면 북핵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해 5월 21일 해제됐는데 우리 외교관들이 2년 넘게 물밑에서 소통해 온 결과였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총 5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종료됐는데, 주목할 점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직후 들어선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전향적 협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개월 뒤인 2017년 11월 3차 개정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무제한이 이루어졌는데, 5차 개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지 4개월 뒤 이루어졌습니다. 두 차례 개정 당시엔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하면서 외교당국도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맞춤형 전략으로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3차 개정 땐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자행했고, 5차 개정 땐 북핵 고도화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비 증강 등 위협이 있었습니다. 즉,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되더라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핵무기 생산을 늘리면서 세계의 핵 확산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한국, 일본과 적극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자는 지난달 말 포린 어페어스지에 기고한 중국의 위험한 핵 추진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여 석자는 중국의 핵탄두 수는 현재 500개이며 2030년까지 1000개로 늘어날 것이라며, 핵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 잠수함 등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는 강한 압박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고문이 나온 후 워싱턴 안팎에선 위험한 생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 석전은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군비 통제 협정을 맺도록 하려면 지금까지 하던 유화적인 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내에선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자체 핵무장을 검토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있다며, 이런 사실을 미국이 중국의 군비 확대를 중단시키는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는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핵 관련 전략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 석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JD 펜스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이들이 당선되면 강력한 국방을 원하는 공화당 내 분위기에 의해 결과적으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묶여 중국에 뒤떨어진 핵무기를 갖게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 분야의 예산을 더 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엔 처음에는 중국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유화책에 머물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 석자는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에서 함께 일한 이들의 조언에 기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역시 한국이 강해져야 북한은 물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알기에 한국이 외교적 설득을 하면 트럼프보다도 빠르게 상황이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한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기에 미래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